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의 명화 이야기는 고우의 작품 중 밤의 카페 테라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이며 자유의 시간입니다. 낮 시간 동안 직장에서, 집에서 또는 어디선가 각자 일상의 활동으로 피로에 지친 육체와 정신을 쉬게 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내일의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육체는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쉬게 하여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정신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덮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여름밤의 열대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대야의 기준이 되는 온도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라고 합니다.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온도에서는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거겠죠. 숙면을 취할 수 없는 밤은 우리의 피로를 충분히 풀어주지 못합니다. 낮 시간에 쌓인 육체적 피로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충분히 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에게는 에어컨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찬바람이 우리 건강에 좋지만은 않겠고요. 그리고 또 밤새 에어컨을 가동하면 아마도 월말에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앞서 밤은 휴식의 시간이며 상처 치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고우의 그림은 밤을 소재로 한 그림이면서 이 당시 고우는 주로 밤에 그림 작업을 많이 했던 시기라 이 그림 역시 밤에 그려졌으니 결국 고우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일을 한 꼴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우의 작품 밤의 카페 테라스의 원제는 아르르이 포름광장 카페 테라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작품이 제작되던 1888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5개월 동안 고우는 약 200점 정도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가 고우 인생에서 가장 창작력이 높았던 때로 특히 밤 풍경화를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같은 해에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으며 또 약 1년 뒤 1889년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걸작으로 남겼습니다. 그림 속 내용은 9월 저녁 아르레 포름 광장이 위치한 어느 카페의 전경입니다. 파란 밤하늘과 흰색에 가까운 별들이 가득 떠 있는 걸 보니 맑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거리에 가족으로 보이는 몇몇의 사람들은 밤 산책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회색 톤에 가까운 2층 벽면에 비해 1층 카페의 벽면과 테라스의 처마는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카페 테라스의 전등 빛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법 많은 손님들이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는 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그림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테이블과 의자에는 사람들을 그려넣지 않고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에 테이블과 의자까지 꽉 채워서 사람들을 그려 넣었다면 이 그림을 보는 감상자들의 눈은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고우는 그림 속 테이블과 의자를 비움으로써 사람들이 밤에 얻을 수 있는 여유로움과 휴식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치유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고우의 요청과 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비슷한 처지의 동료화가 고갱과 60일간의 공동 작업을 했던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1888년 10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2달간 아르레 노란집에서 두 사람은 동거를 하며 공동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고갱은 오만한 자부심으로 이미 악명이 높아 있었으며 고우는 불안정한 정신과 행동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공통점이 있었던 두 사람은 모두 독특한 개성과 불굴의 의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큰 문제는 고갱과 고우가 아르리 공동생활에 대해 애초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갱은 몇 달 동안의 숙박 문제와 재정적 지원이 우선이었으며 그는 어느 정도의 여비와 초기 정착에 필요한 돈만 마련되면 열대지방으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우는 공동생활이 지속되기를 원했으며 고갱이 자신과 함께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갱이 자신과 함께 아르레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랬고 그 공동체의 대표를
고갱이 맡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동거는 60일 만에 심한 다툼과 함께 끝이 납니다. 고갱은 떠났고 고우는 스스로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가 그려진 시기는 1888년 9월 중순으로 고갱이 아를로 오기 약 한 달 전입니다. 고우가 회화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개발하려고 가장 활발하게 노력했던 시기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렬한 색채와 물감을 두텁게 바르는 방식의 임파스토 기법으로 표현한 독자적 양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때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고우의 작품들은 1880년대 후반 파리를 찾은 노르웨이 출신 화가 에드바르 뭉크에게 회화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뭉크는 절규라는 그림에서 이미지를 왜곡하는 고우의 방법을 흉내내서 내면의 깊은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표현주의 회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현대판 모나리자라 불릴 만큼 유행했으며 당시 절규하는 사람은 표현주의 회화에서 단골로 쓰던 주제였으며 훗날 아일랜드 출신의 뛰어난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들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프랜시스 베이컨을 표현주의 회화의 완성자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카페가 많이 모여있는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카페를 주제로 한 헤이리 카페에서라는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헤이리 카페에서. 커피맛 좋기로 소문난 헤이리 카페는 사랑의 향기가 난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설레임을,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그리움을 꿈꾸게 만든다.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어느덧 짙은 어둠이 깔리고 암흑 테라스에 노란색 등불이 켜지면 숨어있던 연인들이 335 호출된다. 테이블마다 사연들을 담은 음식들이 넘쳐난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간단한 커피, 두 번 만난 사람들은 화덕 피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달콤한 키스. 밤이 깊을수록 웃음이 넘치고 사랑은 깊어만 간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